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재지원연구소의 손승태 대표입니다. 교육성향 1호 상담하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교육성향이 교육적 성향을 진단하고 이것을 상담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부모님에 대한 상담일 것입니다. 이 상담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육성향 2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교육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도전 주도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주도형은 이렇게 교육 유형이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바로 첫 번째 나타나는 유형이 바로 도전 주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은 이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도전과 주도라는 두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것들을 도전해내고 부딪히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잘 해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름부터 우선 기억을 하시고요. 내용을 한번 보면 우선 도전 주도형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도전 주도형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누군가한테 속해 있다던가 누군가를 따르거나 누군가한테 통제를 받기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독자적으로 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하는 편이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이 자녀에 대해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안 듣는 성향도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원장님께서 뭔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에 이걸 왜 안 받아들이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됐다기보다 이들의 성향적 특성으로 다른 의견을 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원활하지 않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더 설명하시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하신다면 아마 상대방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들은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겠죠.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알아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동성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좀 세 보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서 영향받지 마시고요. 소위 주눅들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대범하게 담담하게 상대하시면 됩니다. 이 도전주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센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담하실 때 그냥 자신감 있게 누가 전문가입니까? 여러분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그대로 표현하시면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 도전주도형의 아주 좋은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직관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는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많은 통계를 보기보다 순간의 느낌, 순간의 어떤 직관에 의해서 소위 딱 보니까 알겠어 라는 직관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도 빠르고 결단도 빠르게 되겠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규 상담을 하러 와서 쭉 한번 둘러보고 선생님 몇 마디 나누고 나면 대충 감을 잡습니다. 이게 괜찮네? 아니네? 이런 근거는 뭐냐고요? 네, 근거가 없어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 원을 선택하셨나요? 여기를 선택하셨나요? 했을 때 그냥 보니까 괜찮네요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상담하실 때 긴 설명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굵고 짧게 핵심만 간단하게 딱 전달하면 어차피 판단은 많은 데이터, 많은 정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직관에 따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원은 이런 게 좋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맡기시면 이런 걸 해주시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핵심만. 그러면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이 솔직하고 뒤끝이 없는 편입니다. 자, 이 표현이 솔직하다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할 얘기가 있으면 앞에서 해야지 뒤에서 말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표현이 세더라도
표현이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불편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복선을 깔고 있는 표현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독립적이고 자주적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본인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맡겨둬야 되나요? 아니죠.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도 해야 되고 도움도 드려야 됩니다. 방향성이 잘못됐다면 바로잡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네, 그것 함에 있어서 완전히 꺾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 거부감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되 방향을 조금 틀어주는 그리고 전문가적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얘기를 한다면 대화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 넘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너무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에너지 넘치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직관이 뛰어난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시라고 했죠? 네, 상담하실 때 긴 설명, 많은 자료보다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표현을 할 때 와서 너무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거기에 상처받거나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내용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주도형의 교육적 특성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들은 자녀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이런 거죠. 사자가 새끼를 키울 때 강한 사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글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사자를 절벽에 떨어뜨린다고 그러죠. 이거는 이 어미 사자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없는 정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사자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런 경향을 도전주도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케어를 한다던가 많이 보살핀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주기보다는 스스로 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길 가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막 일으켜 세우고 막 털어주기보다는 일어나, 자 내가 털어, 괜찮지? 그런 걸 울면 안 돼! 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들의 사랑법이라는 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대신 해주는 거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대신 모든 걸 해주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적어도 청소년기까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어떤 오류를 범하냐 하면 하고 싶으면 하겠죠. 때 되면 하겠죠. 그때까지 일부러 억지로 안 시켜요. 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알아서 하는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걸 아마 그동안의 교육을 통해 많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고 교육은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아이에게 맡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해요. 싫으면 하지 마. 가기 싫어? 그럼 가지 마. 이런 표현들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주도성을 맡기고 아이가 알아서 하도록 자립심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이것이 아이의 기회를 일으켜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강하게 키우는 것, 맡기는 것 이런 것이 자녀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죠.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가 사자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피를 흘리든 어쨌든 다시 기어 올라와서 강한 사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떨어뜨렸더니 그 아이가 샀습니다.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럼 큰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향이 도전주도형이라고 꼭 자기의 성향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랑을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과 행동. 이런 거 되게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도전주도형은. 그러나 따뜻한 말과 행동을 꼭 해주실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뿐이 아닌 표현되는 사람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도전주도형 교육적 특성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적 특성은 자립심을 키우는 쪽으로 많이 향해 있습니다. 좋은 표현이죠.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자립심을 키워줌과 균형을 맞춰야 될 것이 바로 표현되는 사랑이라는 것, 이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하기를 원하기보다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인정하고 일정 부분은 좀 봐주고 해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상호 간의 교육적인 시너지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또한 그 아래에 자라는 자녀가 안정감 있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네, 도전지도형에 대해서 일반적 특성과 교육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깊은 내용들은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고 우선은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실 수 있는 정도만 담았습니다. 더 깊은 내용들은 앞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또 심화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은 두 번째 균형화학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전지도형에 대한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